자, 유한솔의 오늘 뭐 사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사건, 사고 소식 그리고 화제 이슈까지 함께 하나하나 좀 짚어볼 텐데요. 양지민 변호사 나와 있고요. 일타수강생 박진아 아나운서도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변호사님 모시고 방송인 박나래 씨 이야기를 먼저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말 사이에 이 이야기가 좀 새 국면을 맞았습니다. 하나의 통화 녹취가 공개가 됐고 여기에 대해서 전 매니저 A 씨도 재반박을 내놨는데 지금 양측의 이야기가 또 막 쏟아지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게 뭐 어떻게 된다는 건지 헷갈리는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요. 현재까지 나온 상황 정리를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일단 박나래 씨와 전 매니저들 사이에 지금 고소고발건이 이제 용산서와 강남서로 나눠져서 지금 예. 수사가 시작된 상황이고요. 박나래 씨의 경우에는 두 가지의 이제 갈래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전 매니저들과의 이제 갑질 내지는 금전관계 문제와 뭐 의료법 위반 이렇게 다양한 의혹들이 있는 상황인데 예. 지금 뭐 전 매니저 측에서 일방적으로 사실은 이제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어요. 박나래 씨는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라고 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전 매니저들의 여러 주장들이 나왔었는데 지금 녹취가 하나 공개가 된 겁니다. 녹취를 들어보면 이 분위기가 굉장히 법적 공방을 이어가는 그런 분위기라기보다는 뭔가 굉장히 애틋하고 그리고 서로를 챙겨주는 듯한 그러한 발언이 나오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이 녹취를 들으면 이게 새벽에 만나서 합의를 시도했다라고 이야기가 되는 그 전에 이제 이루어진 통화인데, 예. 박나래 씨 입장에서는 뭐 합의가 잘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에 느낌을 받았을 수 있겠다라는 이제 일각의 이야기도 나오고. 이 대화만 봤을 때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전 매니저들 입장에서는 그 녹취가 만남을 갖기 전에 이제 이뤄졌던 녹취인 것이고 실제 만나서는 어떠한 합의라든지 뭐 알맹이 있는 어떠한 유의미한 대화가 오간 것은 아니었다라고 주장을 예. 하고 있어서 여전히 좀 진실 공방의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자, 어떤 이야기가 있었길래 이제 여론이 좀 움직였나 한번 살펴볼 텐데 일단 이게 박나래 씨 측에서 직접 공개한 게 아니고 한 연예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밝혀진 내용입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 이제 뭐 언니는 내 사랑이라고 전 매니저가 박나래 씨에게 이야기를 한다든지 또 박나래 씨가 뭐 건강 걱정을 해주고 서로 이제 박 씨의 반려견 걱정을 좀 주고받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소송을 벌이고 있는 사이가 맞냐, 관계가 그렇게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여론이 좀 움직였던 주말이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박나래 씨와 전 매니저 간의 이런 녹취록이 공개되고 나서 이 녹취록을 들은 누리꾼들은 갑질 피해자와 가해자의 통화 분위기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되면 박나래 씨가 억울한 거 아니냐라는 반응이 일고 있는데요. 예. 박나래 씨 또한 이 녹취록이 공개되고 나서 자신의 SNS에 전 매니저들과 오해를 풀었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예. 그리고 전 매니저들의 일방적인 폭로만 믿기에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다. 박나래 씨가 괜히 이 법적 대응을 한다고 한 게 아니지 않겠냐. 이런 여론이 존재를 하는 겁니다. 반대에 있는 거죠, 그렇게. 네. 하지만 이 반면에 본질을 흐리는 물타기일 뿐이다. 여론전일 뿐이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이 중간 사이에는 또 결국 법적으로 가려질 문제지라고 하면서 중립을 유지하겠다는 입장 또한 있습니다. 박나래 씨 한 사건을 두고 여러 가지 바라보는 시선이 존재하는 예. 것 같습니다. 자, 여론에도 파장이 있는 건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 매니저 A씨가 바로 재반박을 했습니다. 일단 요약을 좀 해보자면 이런 일련의 대화들이 뭐 감정적인 일부 단편을 좀 이렇게 호도해서 좀 꺼내 드는 거고 본질을 좀 가리는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앞서 이야기한 대로 뭐 실제 뭐 합의 시도 이런 얘기도 전혀 없었고 어떻게 보면 좀 본질을 흐리는 이야기. 내가 먼저 전화 시도를 한 적도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녹취만 보면 굉장히 좀 화해 무드가 펼쳐지는 것 예. 같은 느낌을 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 매니저 입장에서는 바로 이제 재반박에 나섰는데 12월 18일 그러니까 지난해 12월 8일에 예. 새벽에 이제 전화 통화를 했던 것인데 이게 만나서 한 3시간 반 가량 이렇게 대화를 나누기 직전에 이제 이루어졌던 통화인 것이고 네. 굉장히 이제 감정적인 이야기만 오갔을 뿐 법적으로 어떠한 합의가 되는 내용이라든지 뭐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전제 조건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었다라고 예.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전 매니저 측에서는 2차례 통화가 있은 이후에 3시간 반이라는 만남을 가졌는데 네. 2차례 통화 녹취 그리고 3시간 반에 걸친 그러한 이 만남을 다 녹취한 것을 나도 가지고 있다라고 네. 하면서 전체 맥락을 봤을 때 사실상 뭐 합의가 이루어졌다라든지 뭐 우리가 뭐 합의를 위한 분위기가 조성됐다라든지 그런 예. 것은 전혀 아님에도 불구하고 박나래 씨 입장에서 이 만남이 가져진 이후에 예. 바로 우리가 합의 분위기에 들어
들어섰다라는 그런 언론 보도가 나온 것을 보면 네. 그러면 박나래 씨가 먼저 연락을 취하고 그런 분위기를 조성한 다음에 언론에 이렇게 합의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 위함 아니었느냐라고 전 매니저 측은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앞서 했던 반박의 또 연장선이기도 하고 본질은 합의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 와중에 이 녹취에 포함이 돼 있다고 주장하는 이 전 매니저가 합의금 5억을 요구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두 사람의 양측의 주장이 좀 엇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 매니저는 당연히 이거 뭐 합의 얘기도 없었으니까 금전 얘기 나온 거 아니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고 있고, 지금 해당 유튜버 측은 그 사이에 어떤 관계를 중재하기 위한 관계자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끊임없이 매니저가 지금 5억 원을 요구한다라는 얘기를 전했기 때문에 박 씨가 알고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 여기에 더해서 뭐 지금 전 매니저들이 14개월 동안 법인카드 1억 3천 썼다. 이런 주장까지 추가로 제기를 했어요. 맞습니다. 이런 여부들이 지금 향후 법적 분쟁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건가요? 결국에는 지금 손해배상 소송을 서로 이제 제기를 한 부분도 있는 것인데 그 손해배상이라는 것은 금전적인 문제와 이 연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5억 원을 요구를 했다. 마치 이제 이것이 사회에 알려지거나 아니면 뭐 내가 이거 언론에 터뜨리겠다라는 예. 식으로 5억 원을 요구했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공갈미수죄로도 박나래 씨 측에서는 고소를 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데 전 매니저들 입장에서는 우리는 5억 원이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라고 반발을 하고 네. 있고, 그리고 법인카드 사용 내역에 대해서도 사실은 전 매니저 측이 이 5천만 원 한도의 법인카드를 두 개를 나눠준 상황이었고 이게 1년 2개월 동안 1억 원이 넘는 1억 3천만 원가량을 사용을 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월급 자체는 낮았더라도 법인카드를 자유롭게 사용했기 때문에 실수령액이라든지 이런 걸 따지면 사실 크고 오히려 박나래 씨 모르게 좀 사용을 한 부분도 있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예. 박나래 씨 측에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 매니저 측은 그런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이 박나래 씨의 술자리 결제 대금을 지급했다라든지 예. 아니면 박나래 씨가 심부름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결제한 부분이 다 포함이 된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용도는 전혀 없다라고 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더불어서 이제 메시지를 보면 뭐 300만 원 충분해요.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월급 이야기죠. 그렇죠. 네. 박나래 씨 입장에서는 월급 300이 충분하다라고 동의가 돼서 이렇게 지급이 된 것이다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주장하고 있고 예. 반대로 전 매니저 측에서는 300만 원 충분하다는 게 미팅을 진행하는 미팅 진행비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지 네. 월급이 300만 원으로 충분하다라는 이야기는 아니었다라고 해서 대목 하나하나마다 쟁점 하나하나마다 양측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이제 지금 앞뒤 맥락까지 다 살펴봐야지 충분한 판단이 가능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 또 엇갈리는 이 주장, 쟁점 하나는 업무상 폭언에 관한 이야기인데 기존의 전 매니저의 주장은 많이들 보는 데서 나에게 폭언을 가했다 이런 주장이 있었던 거고 여기에 대해서 박나래 씨가 다니는 헤어숍의 원장이 반박을 했어요. 내가 볼 땐 하대한 거 아니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또 재반박이 나왔죠. 맞습니다. 이게 하대인지 아닌지 보는 건 좀 가치 판단의 영역이고 또 어떤 특수 이해관계도 있고 이런 부분은 법적으로 어떻게 판단을 하나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명확한 당시에 뭐 녹취라든지 CCTV라든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예. 진술의 신빙성을 따져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전 매니저 입장에서는 갑자기 준비가 안 됐던 소품을 막 찾으면서 박나래 씨가 그 스텝이라든지 이제 샵 관계자들이 있는 상황에서 호통을 치고 좀 모욕에 가까울 정도로 폭언을 했다라고 예. 주장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시 상황의 목격자인 헤어샵 원장의 입장이 나온 것입니다. 이 원장의 이야기는 당시에 이제 강압적인 분위기는 전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당시에 조금 이렇게 당황하고 빨리 황급하게 이 물건을 찾아야 되다 보니까 급한 느낌은 있었지만 네. 강압적이라든지 폭언이나 모욕에 이를 만한 발언은 전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또다시 이제 전 매니저 측의 반박은 추후에 박나래 씨가 사실 연애 활동을 만약에 재개할 수 있다면 헤어샵 원장으로서는 같이 일을 해야 되는 금전적인 관계가 그러니까요. 네. 이해관계가 엮여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해가 되는 측면은 있지만 거짓말하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해서 네. 본인들이 주장하는 것이 사실이다라는 취지의 또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자, 지금 양측의 이 거듭된 폭로전이 진실 공방, 좀 진흙탕 싸움으로 끌려가는 측면이 있어서 저희가 중심을 잘 잡으려면 이 대중 정서와 또 법리적인 쟁점을 좀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갑질 관련된 논란을 두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열이 되어 있는데 예. 그 사건들에 대한 진실 공방의 그런 단계로 보여집니다. 근데 지금 박나래 씨의 경우에는 물론 전 매니저들의 폭로로 인해서 불거진 부분이지만 의료법 위반이라든지 다양한 지금 마약류관리법 위반의 소지도 지금
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 측면이 있기 예. 때문에 여전히 수사는 수사대로 개최가 되고 진행이 돼야 되는 한 축이 있는 것이고요. 물론 당사자들의 문제의 경우에는 금전적인 문제는 합의가 되면 민사는 예. 뭐 바로 합의로서 끝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근로기준법상에 직장 내 괴롭힘이라든지 갑질에 해당하는 내용이 예. 있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수사는 형사 절차는 그대로 진행되는 것이고 민사는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서 일찍 끝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것이 정말 민사 소송으로 불거져서 3심까지 다 갈 수도 예. 있고 그래서 아직 결말은 열린 결말로 보이는데 결국의 관건은 얼마나 빨리 이것이 봉합이 되느냐 그리고 처벌에 대한 결과도 얼마나 빨리 나오느냐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주말 사이 새 국면을 맞았던 방송인 박나래 씨와 전 매니저 간의 소송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